요즘 거울 앞에 서면 괜히 한숨이 나올 때 있으시죠? 눈가에 자꾸 늘어가는 선들, 입가에 내려앉은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이 그냥 스쳐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눌러앉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땐 안 이랬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피부를 보면서 나이 탓을 하던 한 어르신께서 시술 없이 단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주름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그저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피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김순애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올해 66.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울을 보는 게 참 괴로우셨대요. 눈밑이 왜 이렇게 꺼졌지? 이건 또 언제 생긴 주름이야. 그런데 작년 어느 날 딸이랑 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들르셨는데 직원이 그러더래요. 어머님, 요즘 시술 같은 거 받으셨어요? 피부가 너무 맑고 탱탱하세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웃으면서 대답하셨대요. 아니에요. 시술은 무서워서 못하고 그냥 루틴 좀 바꿨어요. 과연 어떤 루틴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중년, 노년층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름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걸 봐왔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이 주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는요, 정말 정직합니다. 잘해주면요, 반드시 보답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살아오신 습관들이 피부에 쌓여서 이런 결과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술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늘 강조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주변 어르신들 보면 마음은 여전히 30대인데 거울 속 얼굴은 왜 이리 피곤해 보이고 주름이 많아졌는지. 특히 갱년기 지나고 나면 피부가 확 얇아지죠. 눈가에 가느다란 선이 하나 생기더니 어느 순간 그게 깊어지고 팔자 주름도 내려앉는 느낌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우리 얼굴을 사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주름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 하나예요. 피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햇빛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밤에 얼마나 푹 잤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이 모든 것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주름을 바꾸려면 얼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부터 살펴야 해요. 제가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는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매일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외선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피부는 얇아져 있어서 자외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바 자외선, 이건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요. 결과적으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크림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크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된 뒤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흡수하고 열로 바꿔서 배출하는 방식이에요.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는 가끔 자극이 되거나 땀이 많을 때는 쉽게 지워져 자주 덧발라야 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반면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이에요. 즉, 자외선이 우리 피부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냥 반사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생기고 무엇보다 피부에 흡수되지 않으니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경우에는 이 무기자차가 훨씬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작용해요. 물론 예전에는 무기자차가 백탁이 심하다고 꺼려지기도 했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입자가 작아져서 흡수도 잘 되고 흰기도 거의 안 남습니다. 선크림을 고르실 땐 꼭 확인해 주세요. 전성분에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있는지, SPF 30에서 50, PA+가 3개 이상인지, 무향, 무알코올, 무파라벤 등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인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는 부위가 있어요. 귀 뒤, 턱 밑, 목 주름, 손등, 팔꿈치 위쪽까지도 햇빛이 닿는 것은
꼼꼼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고요.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도 피부는 반응합니다. 그러니 외출 유무와 관계없이 매일 아침 선크림 바르는 습관, 우리 피부를 위한 첫 번째 약속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이에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은 1에서 1.5리터 정도 꾸준히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잠들기 전에도 한 컵,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조금씩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안하신 뒤에는 꼭 기억하세요.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이때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보습제를 바르실 때 그 안에 호호바 오일 한 방울을 섞어 발라보세요. 이 호호바 오일은요, 우리 피부의 피지 성분과 매우 비슷해서 흡수도 빠르고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피부,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잘 맞아요. 게다가 호호바 오일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채워주고 피부 진정 효과와 보호막 형성까지 도와줍니다. 눈가나 입가처럼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는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수분과 보습을 잘 챙기면 피부의 탱탱함이 다시 살아나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속부터 채우는 영양 관리입니다.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속부터 영양을 채워줘야 진짜 탄력과 수분이 유지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속 탄력 섬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몸이 직접 만들어내는 콜라겐은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줄고 50대가 넘으면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잘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할까요? PC 콜라겐. 그 중에서도 저분자 PC 콜라겐 펩타이드를 추천드립니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500에서 1000달톤 이하 제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콜라겐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비타민C가 콜라겐의 체내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콜라겐 분말을 한 스푼, 귤이나 딸기 같은 과일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아주 좋아요. 콜라겐 섭취는 하루 1000에서 300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공복이나 자기 전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로 챙길 수 있는 음식도 중요해요. 두부, 콩, 연어, 달걀,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식품들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음식으로 속부터 영양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당장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 피부가 전보다 더 맑고 탄력이 있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에 천천히 얹어보세요. 체온만으로도 피부가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양눈썹 사이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스트레스가 몰린 부위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가를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문질러 주세요. 눈 아래 뼈를 따라 바깥쪽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 5회 반복하면 좋습니다. 팔자주름이 걱정이라면 콧방울 옆에서 시작해서 입꼬리를 지나 귀 방향으로 천천히 손가락을 밀어보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주름이 자리 잡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이마 주름은요,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양옆으로 쓸어내듯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10회 정도 반복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이마도 편안해져요. 이 모든 동작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마치 내 얼굴을 쓰다듬듯 부드럽게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마사지를 마친 뒤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3분간 덮어주시면 피부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정리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5분 마사지 루틴을 해보세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 피부에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회복돼요. 밤 10시에서 2시, 이 시간대에 자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김정희 어르신은요, 이 루틴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셨어요. 하루 한 잔 두유, 연어 먹고 마사지하고 일찍 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친구가 이러더래요. 어머, 너 얼굴에 뭐 했니? 완전 팽팽하네. 정말 꾸준함이 답이에요. 어르신, 우리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느라 얼마나 내 몸을 돌보지 못했나요? 이제라도 내 얼굴, 내 마음, 조금만 더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5가지 루틴. 기억나시죠? 첫째, 매일 선크림 바르기. 특히 무기자차로 피부를 햇빛에서 지키는 것. 둘째, 물과 보습으로 수분 채우기, 호호바 오일로 부드럽게. 셋째, 속부터 영양 채우기, 콜라겐과 비타민C, 두유와 연어, 귤 한 조각 섭취. 넷째, 내 손으로 얼굴 쓰다듬기, 하루 5분 마사지 습관. 그리고 다섯째, 푹 자고 마음도 챙기고 감사일기로 마음의 주름도 펴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는 분명히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면 됩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실버 가이드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 정성껏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